김호중의 상품성과 재능은 뛰어났다. 그러나 이명훈과 이찬원보다 부족한 것이 운명을 갈랐다. 김호중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개과천선으로 뜬 스타였습니다. 개과천선은 사람들한테는 호감 이미지가 심어져요. 그래서 과거부터 김호중이라는 브랜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문을 품게 되죠. 여기서 김호중은 상품성과 재능은 대단하지만 과연 무엇이 부족하여 이렇게 지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김호중의 상품성과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진 시점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알려졌었냐면은 2009년에 스타킹이 있었어요. 스타킹에 나와서 파파로티 이런 제목으로 성악을 하는 고등학생이 성악하는 파파로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스토리는 원래 불량 학생이었으나 개과천선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악 때문에 성악을 통해서 개과천선했다. 그래서 이제 파바로티의 그런 이름을 따서 파파로티 이렇게 됐고요. 이게 2010년에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고요. 참 노래를 잘한다라는 그런 거는 알려졌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가 독일로 유학도 간다고 그러고 하여튼 성악가의 길을 갑니다. 여기서 되게 유명한 노래가 이제 내순 도르마 빈체로다. 그래서 인제 성악가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악 안에서는 유명했는데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뭐가 생기냐면은 이 성악가로서의 한계, 성악가라는 시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가 나중에 2019년에 미스트롯을 보면서 아, 미스터 트롯도 하겠구나. 그래서 미스터 트롯을 하면은 꼭 참가를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롯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왔다라고 하고 출사표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트롯이었냐? 성악가가 왜 하필 트로트에 도전한 것인가?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을 해서 1948년에 건국을 하죠. 조금 다른 건데 독립과 건국이 있어요. 1970년대가 되어야 문화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어떤 문화였냐 하면은 일본의 잔재도 남아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시기였는데 1970년대에 무엇이 일어나면서 새마을 운동이 있으면서 경제가 발전되죠. 급격히 경제가 발전되면서 198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때가 어떤 문화가 생기냐 하면은 통기타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표하는 이것을 대표하는 문화가 뭡니까? 우리 지금도 얘기가 나오는 세시붕이죠. 또 여기 플러스에 가지고 양이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까지 가냐면 김광석 요런 식의 문화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포커송의 문화가 요런 식으로 와서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떤 문화였냐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통기타가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1990년대로 넘어오면 발라드 문화가 생기는데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문세고 그 다음에 변진섭이죠. 여기다가 이제 신승훈 그 다음에 또 성시경, 사실 요런 사람 말고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들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로 넘어오면 이 가요에 획기적인 획을 긋는 사람이 한 사람 생깁니다.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들이 점점 정착이 되는데 여기에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 그 다음에 듀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화자일 439, 그 다음에 H.O.T 그 다음에 잭스키스, S.E.S, 핑클 이런 식으로 제1세대 아이돌 그룹이 생기죠. 이때 SM과 YG 그 다음에 JYP 뭐 이런 기획사들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있던 가장 큰 주류 중에 하나가 일본 엔카에서 넘어온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건국하는 과정 중에 일본의 엔카가 우리나라의 트로트화 되면서 한국적인 음악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송과 성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감정을 넣는 거죠. 은유를 넣어서 아시님은 같습니다. 막 이런 식의 읽어주는 문화들이 약간의 그 음악과 같은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서로의 시를 낭송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세시봉 같은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런 문화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정통 음악이 서양에서 들어온 성악입니다.
이 성악이라는 것들이 그래도 이게 고급 문화였죠. 상류 문화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대중화는 되질 않았죠. 대중화되지 않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냥 여기서 점점 좋아하는 그냥 부유층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클래식 같은 경우 클래식 음악은 비싸긴 한데 대중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지 않고 그래서 요런 활성화가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트로트는 뭐가 되냐면 대중가요가 되는데 성악은 대중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재가 발굴되고 거기서 좀 더 크고 그러는데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상업화가 되지 않고 여기선 스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식의 대부분은 성악 쪽에서는 시립이나 국립합창단 그러니까 정부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냐면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아예 해외에서 잘 되거나 조수미 씨처럼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거나 아니면은 신화 국가에서 하는 그런 합창단의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시장이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스타킹으로 떴는데 요 성악시장 안에서 놀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라는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스터 트롯 꼭 해야겠다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인터뷰에서도 이 미스터 트롯을 하나의 도전으로 봤던 거죠. 미스터 트롯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예선전이 있었고 100명의 예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선으로 와가지고 개인전과 팀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매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준결승 이런 식으로 포맷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 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트롯에 있는 사람들도 현역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왔지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 하면은 1000명은 그 다음에 김인석, 김호중, 고재근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장르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신기하게 김호중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는 그 전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어떤 역할을 해줬냐 하면은 화제성을 갖고 왔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이 처음에 미스트롯 때문에 뜬 것도 있지만 이 인물로 인해 가지고 화제성을 일으킨 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합니까? 1등을 하면서 진이 되죠. 진 그리고 나서 본선 팀전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팀으로 들어갔냐면 타 장르를 섞어 놓습니다. 어떻게 섞어놨냐?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비트박스, 한 사람은 판소리, 한 사람은 성악과 락을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장르 다른 4명이 섞이면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대박이거나 아니면 쪽박인데 네 사람들이 뭘 해내냐면은 2대8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을 해내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 4사람이 1팀을 이루어서 2대8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되게 아쉬운데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히트가 되는 거죠. 잘 되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현역팀의 장민호가 씨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여기가 진이 돼요. 김호중 씨는 선이 되는 거예요. 1등하고 2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직히 여기를 진으로 했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잘했고요. 진짜 간발의 차이로 1등하고 2등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김호중은 이후 미스터 트롯 4위를 차지하며 화제성을 낳았고 임영웅 다음으로 엄청난 팬덤과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임영웅 및 이찬원과는 다르게 김호중의 운명이 갈린 원인은 팬을 대하는 진실성과 겸손의 미덕과 도덕성이 부족했습니다. 팬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겸손하고 도덕성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임영웅과 이찬원을 보세요. 임영웅은 콘서트에서 할머니를 업고 나른 진행 요원까지 미담으로 올라오고 이찬원 역시 기부와 동료 챙기기 등 늘 미담이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트로트 가수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팬들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겸손하고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